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중에서 어떤 리포트가 정말 우리 포트폴리오를 빛내줄 옥석 가리기 할 만한 그런 리포트인지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하루 쉬니까 조금 더 이 마지막 장이 빠르게 돌아온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리포트 분석해 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 5G입니다. 멈춰만 있지 않을 통신이라는 주제인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했을 당시에 5G 섹터 투자 확대에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목받지 못하고 주가 무너진 채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5G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허반석 전문위원이 지금 바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업종 리포트,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몇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제약바이오, CMO, 백신 관련된 섹터 보았고요. 화요일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 목요일은 2차 전지, 완성 2차 전지 우리 K배터리 3사와 그리고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신업종, 통신장비, 5G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통신장비 업종에 있어서는 이연 수요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점차 벗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5G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 기억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 그리고 시행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5G 관련된 부분도 집중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이제 5G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월 25일경 반도체 등 4개 품목 공급망 안전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 100일 동안 이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 그리고 근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근거와 데이터로 좀 활용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5세대 통신망 5G죠. 정보통신, 그리고 빅데이터, 기간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까지 결국 한국과 대만에 결집해 있는 공급망이 재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목표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 등에 있어서 세제 혜택, 수혜를 좀 받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인프라 자립도 그리고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점유율 증대를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5월 11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통신 장비 업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회복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에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이곳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통신장비 업종의 모멘텀은 삼성전자의 수주와 그에 따른 이제 업황 회복이 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5G 투자 지연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 소식과 함께 주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1분기 실적들이 조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은 조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 전반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5G 투자 재개 곧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부분이 버라이즌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버라이즌사의 공급 바탕으로 2분기 실적보다는 실적 개선이 조금 유력하다라는 부분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조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관계사들, 서플라이 체인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리포트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라이즌 공급, 벤더, 그리고 과점적 시장 점유율,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리포트뿐만 아니라 저녁 방송을 통해서도 각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나 아니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으면 참 좋다라는 말씀 드려오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공급 벤더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2021년도 통신 장비사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버라이즌 공급이다라는 부분이고요. 1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한 벤더들도 있지만 앞으로 1분기에 공급을 시작했더라도 그 매출에 대한 실적이 2분기부터 좀 잡혀지기 때문에 바닥을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 중에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적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신규 진입자 리스크가 적은 제품군을 보유한 업체, 결국엔 당장에 들어왔을 때 신규 사업자가 당장에 접근을 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끄떡이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보시는 게 앞으로도 이 높은 점유율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조금 관련된 제품으로는 GAN이라고 하면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질화 관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전력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간단히 설명드릴 때는 반도체의 기본, 웨이퍼의 기본 소재가 되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전도 물질이 아니죠.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아닌데 그래서 외력을 주어야, 외부에서 더 추가적인 힘을 주어야 그 실리콘 웨이퍼에서 전력이 흐르게 되는데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질화 갈륨, 화합물 반도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결국엔 외력, 외부의 힘을 더 주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트랜지스터까지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품 중에서는 커넥터 케이블, 광 트랜시버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통신 장비 이외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년 7월 이후 통신장비 업종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공급 계약 체결이 9월 달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파수 경매와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지만 11월까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힘입어서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그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간 모습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다시 이 바닥 라인들 위로 올라와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경 통신업종 리포트를 살펴봤던 주간에 NEC라는 기술을 말씀드리면서 텔코웨어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지국이나 교환국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해서 전송 구간을 줄이고 데이터의 통신 사이에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자율주행, AR, VR,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조금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 대용량 콘텐츠를 끊김없이 스트리밍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MEC라는 기술이 필수적인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만 있지 않을 이제 통신 장비 업종이다라는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의 공급 스케줄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 버라이즌과 일본 KDDI에는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까지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의 공급 스케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다시 일본의
NTT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조금 공급 스케줄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자국 내 통신사 순위가 1, 2위를 다들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결국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성장을 해왔던 그런 지난해의 성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RFHIC나 RF 머티리얼즈 그리고 기가레인, 오이솔루션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 기업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기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4G 안테나 부분에 있어서는 KMW, 에이스테크가 될 거고요. 필터 장비 쪽에서도 KMW, 에이스테크, 5G AFU, 안테나와 필터를 결합한 부분인데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RF텍, KMW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커넥터 케이블, 앞서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기가레인, 트랜지스터와 증폭기, RFHIC, RF 머티리얼즈, 광 트랜시버도 오이솔루션, 라이트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 이 각각의 기업들을 조금 쭉 나열해 드렸는데 어느 한 기업이 좋다라고 꼽기보다도 모든 기업들의 특색이 있고 각 장비별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전망, 이익 전망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바닥을 뚫고 내려간 통신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장비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꼭 쉬어가지만은 않을, 앞으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멈춰만 있지 않을 통신 5G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올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바닥에서 야금야금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제약바이오부터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통신 장비 업종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이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꼭 체크를 하시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주요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왔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큰 수익을 조금 얻기 위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